네, 안녕하세요. DK 컨설팅의 디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콘트랩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산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콘트랩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로 구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산에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 기업 대출 등 대출 자산을 포함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 채권 선도 등 다양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는 하나의 개, 하나의 개별적인 자산에 대한 평가 모델들은 설명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업에 적용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사 차원의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구축된 모델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에서 구축한 컨트랩 파이썬 자산 모델을 이용해서 보험회사의 킥스 제도화에서의 자산의 시장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 그럼 왜 이 강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 중 콘트랩 파이썬을 선택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콘트랩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랩은 2000년 12월 11일에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만든 분들이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금융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로 구성해서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공식 버전은 2010년 2월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업데이트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러면 컨트랩 파이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랩 파이썬의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오픈 소스라는 점입니다.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 비용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이 없이 저렴하게 고도로 수준 높은 수치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랩 파이썬은 인터페이스가 파이썬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파이썬이 중요하냐면요. 파이썬에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랩 파이썬이랑 다른 라이브러리랑 결합을 함으로써 어,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새 인기 있는 AI랑 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의 주요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라이브러리랑 우리가 구성한 컨트랩 파이썬 모델이랑 연계를 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로 자산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제공되는 할인율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롤 내부에서 이용하는 일드 커브에 해당하는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이라는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채권을 평가하는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컨트롤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요, 어, 파이썬에 대한 가상 환경이 필요한데요. 이 가상 환경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아나콘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를 여기에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적정한 버전을 프리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메인 화면에 인스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하고 난 이후에 컴퓨터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요. 다음과 같이 아나콘다라는 폴더가 보일 거고요. 이 아나콘다 폴더 중에 아나콘다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아나콘다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나콘다의 메인 화면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주피터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는 후반부에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드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피터 랩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주피터 랩을 설치를 하신 이후에 여기에 맞는 이제 파이썬 환경을 콘다 환경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주피터 랩에 연결할 콘다 환경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메인 메뉴를 열어서요. 여기에서 아나콘다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콘다 프롬프트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콘다 프롬프트를 활성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그 도스창이 뜨는데요. 이 도스창에서 일단 콘다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하고 n을 치시면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설정을 할 때 이름을 일단 ql env 테스트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게요. 그래서 env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때 파이썬 버전도 또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 버전이 너무 높으면 각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할 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은 한 3.11 정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install yes 엔터를 치시면요. 네, 여기서 Y를 누르시면 이제 인스톨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인스톨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스톨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든 가상 환경을 한번 활성화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 하려면은 앞에 콘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activate이라는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가상 환경 이름을 치시면 그 환경이 QL 환경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QL env 테스트라고 치시며 엔터를 치시면요. 보시면 앞에 보시다시피 가로한 앞쪽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이제 활성화되었고요. QL env 테스트에 저희가 설치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요. pipo 명령을 한번 넣어 볼게요. 가장 처음 이제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건데요. pip install qua 컨트립이라고 치시고요. 버전은 1.31 버전을 인스톨할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오타가 있네요. 버전을 설치를 할 때 이퀄을 2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만 넣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1.31 버전이 컨트랩이 성공적으로 설치됐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L 컨트랩 라이브러리는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필요한 게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pip install pandas 라고 치시면 지금 판다스가 인스톨이 되고요. 네, 성공적으로 판다스가 인스톨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인스톨할 거는 엑셀윙스라는 패키지를 한번 인스톨 해볼게요. pip install 엑셀윙스. 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고요. 엑셀윙스라는 패키지는 엑셀을 컨트롤하는데 쓰이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umpy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판다스를 설치를 할 때 판다스 자체가 엑셀을 컨트롤할 때 오픈 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그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파이 엑셀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pip install openpyxl을 치시면요. openpyxl이 인스톨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pip install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성공적으로 인스톨이 됐고요. 그래서 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패키지를 하나 더 인스톨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플로틀리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인스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인스톨이 됐네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주피터랩에서 코드를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드의 결과를 받아보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ipykerne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pykerne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pykernel까지 저희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치한 전체 라이브러리의 리스트를 한번 보기 위해서 pip 리스트라고 치시면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 설치한 라이브러리들을 전체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트립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파이엑셀도 깔려 있고요. 넘파이도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틀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윙스도 깔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환경을 이름을 붙였고 그 가상환경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인스톨하는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상환경이랑 주피터랩이랑 연결해서 코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런치해 놓은 주피터랩을 구동을 시키면요. 다음과 같은 바탕화면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중에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New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노트북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 새로운 노트북이 생성이 되면 다음과 같이 가상환경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환경 설정을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QLENV 테스트라는 가상환경이랑 연결하면은 이 주피터랩이랑 저희가 설정한 콘다 가상환경이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QLENV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QLENV1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QLENV1이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랩 라이브러리를 한번 임포트를 시켜 볼게요. 임포트 하시고 컨트랩 이렇게 하시면 이제 컨트랩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QL이라고 줄게요. 그래서 QL이라고 주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임포트가 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엑셀윙스도 저희가 아까 설치를 했잖아요. 그 설치한 라이브러리도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import excel wings를 이제 xw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 오타가 있네요. import라고 이름을 주고 엔터를 치시면 에러 없이 적정하게 연결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컨트랩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설정이랑 도구들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할인율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감독원 보험 사이트에서 킥스 및 IFRS 할인율에 있는 할인율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 강의에선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을 여신 다음에요. 인터넷을 여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금융감독원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래서 감독원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금융감독원에서
업무 자료에 들어가신 다음에 업무 자료에서 보험 쪽에 들어가시고요. 보험에서 지급 요령 및 감독 회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고 이 중에 감독원장 제공 자료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21번에 보시면 IFRS 17 및 킥스 할인율 정보 산출 결과 25년 8월이라는 그 테이블이 나타나고요. 이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파일들의 소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두 번째 zip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zip 파일을 다운을 받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게 다운이 되고요. 그래서 다운된 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거를 이제 특정한 위치로 zip을 풀면 됩니다. 네, 다운받은 그 할인율 파일 중에 저희가 25년 8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요. 다음과 같은 파일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보시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있는데요.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데가 이제 국고채 금리에 대한 YTM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앞쪽이 이제 국고채 금리의 각각의 테너들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국고채의 테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각각 테너에 해당되는 YTM들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와 보시면 Q랑 R열에 보시면은 이 국고채의 YTM을 이용해서 월별로 스팟렛이랑 포워드 레이스를 계산을 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팟렛이 있는 자리는 이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워드 레이스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스팟렛이랑 포워드 레이스이 스팟렛은 어 지금 보시면 애뉴얼 디스크릿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 레이스는 요것도 인제 애뉴얼 디스크릿인데 1개월짜리 포드 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FRS 17이나 킥스를 할 때 자산 쪽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율을 기본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이자율 자체고요. 이자율 자체보다 저희가 인제 필요한 건 할인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할인율을 별도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계산한 거를 요 끝에다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인제 이 AC 열에 있는 게 인제 할인율을 이제 할인율을 계산한 데이터인데요. 할인율을 계산할 때 AC열에서는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스팟레이스를 이용해서 할인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인제 이자율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스팟레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인제 12분의 1 승, 12분의 경과계월 수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요 이쪽에서 이제 각각 할인율들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 레이스를 이용해서도 똑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포워드 레이스는 어떤 방식으로 할인율을 계산할 수 있냐면은 1개월짜리 포워드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1개월짜리 할인율을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지금 AF열에 있는 거는 AE열에 있는 월별 할인 개수를 큐뮬레이티브 프로덕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걸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AH열에다가 두 가지 계산 방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산식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구해 산 체크하는 산식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0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체 인제 에러의 전체 1200개월 동안의 썸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동소수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3승의
1.66만큼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러는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할인 요소를 구했으니까요. 이 할인 요소를 주피터랩의 파이썬 코드로 한번 임포트하는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썼던 주피터랩을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칸에 저희가 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컨트립을 QL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판다스를 PD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엑셀윙스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SXW라고 이름을 줘볼게요. 그래서 인식을 했고, 이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이는 배경에 보이는 아까 저희가 봤던 금융감독원의 할인율을 제공해주는 파일에서 지금 보시면 AC열에 있는 이 스판레이스를 이용한 할인율 이 데이터를 가져오 볼게요. 그래서 해당 월과 그 월의 할인율 이 두 가지를 지금 그 주피터 랩으로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에서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함수를 하나 저희가 지정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네, 이 함수는 엑셀의 특정 엑셀에서 특정 시트의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엑셀 윙스를 이용했고 엑셀 윙스의 북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특정 엑셀을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시트를 인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오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해 주는 식으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f 언더바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자리에는 그 저희가 가져올 엑셀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아까 보시면 우리가 봤던 엑셀이 원화 무위험 금리 기간 구조라는 시트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가 AB12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AB12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df 언더바가 인식이 됐고요. 저희가 한번 df 언더바가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df 언더바를 한 번 더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션 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먼스별로 스판레이스를 이용한 할인율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임포트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이 엑셀 윙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현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이제 할인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가져온 할인율을 이용해서 컨트랩에서 이 디스카운트 커브라는 거를 한번 형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컨트랩에서 디스카운트 커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디스카운트율이 언제 기준인지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마크다운으로 이름을 한번 줘 볼게요. 마크다운으로 디스카운트 커브의 생성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일단 평가 일자를 먼저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평가 일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 일자는 발데이트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 발데이트를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어 볼게요. 발데이트는 2025년 8월 31일로 줬고요. 저희가 8월 말 아까 할인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발데이트는 8월 말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인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찍어 보면 2025년 8월 31일로 인제 그 적정하게 세팅이 됐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QL dat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랩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QL date이라는 거 안에 이런 형태로 날짜를 넣어 줘야지 컨트랩 내부에서 그 날짜를 인식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QL date이라고 반드시 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평가 일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본 데이터 엑셀에서 봤던 데이터들은 1200개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1200개월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100년 데이터죠. 그래서 100년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이 1200개월 동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엑셀에서는 0 부터 1200 이렇게 월수로 되어 있는데 컨트랩 내부에서 디스카운트 커브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커브라는 거를 저희가 인제 그거 자체를 한번 그 함수를 가져와 보면 디스카운트 커브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게 돼 있냐면은 컨트랩에서 사용하는 컨트랩 데이트의 리스트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할인 요소의 리스트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제 세 번째는 이게 인제 데이 카운트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제 줄여서 저희가 DCC라고 이야기해요. DCC가 들어오고 네 번째는 캘린더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인터폴레이션 방부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션 먼스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자체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프로젝션 먼스를 어 일자의 리스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일자의 리스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의 리스트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제일 처음 제일 끝 날짜를 먼저 저희가 end date이라고 이름을 짓고 요렇게 이름을 한번 줘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후인 2125년 8월 31일 end date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렇게 이름을 준 다음에 그 두 날짜 사이에 월 단위의 날짜를 생성해서 리스트화하면은 그게 저희가 필요한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고걸 하기 위해서 어 또 이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QL 대인 리스트라고 줬고요. 그래서 QL make schedule이라는 함수를 컨트랩이 제공을 해 주는데요. 이거는 시작일, 종료일, 그다음에 기간. 그래서 QL period 하고 문자로 one month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nd of month는 뭐냐면은 날짜를 일으킬 때 매월의 말일을 일으킬래 하고 물어보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rue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요거 자체를 생성을 하면요. 요거 자체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TP 네. 요거 자체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QL 요것만 한번 생성을 해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요것만 한번 생성을 해 보면 엔터를 치면 요런 객체가 지금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객체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요걸 리스트로 변환을 해 보면요. 요런 식으로 날짜들의 리스트, 컨트랩에서 쓰는 데이트 객체들의 데이트 객체로 된 날짜들의 리스트들이 쭉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 값을 저희가 QL 데이트 리스트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 변수를 QL 디스카운트 커브라는 객체의 첫 번째 자리에 넣어 줬고요. 이게 인제 결국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간 건 뭐냐면은 컨트랩의 날짜들의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자리에는 할인율의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의 리스트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df 언더바에서 지금 ILOC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어 행과 열의 인제 위치를 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은 전체 행을 하고 열은
1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요게 이제 요 프로젝트 먼스는 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팟 레이트는 1이게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df ILOC 콤마 세미콜론 콤마 1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스팟 레이트를 이용한 할인율 요 부분만 인식이 되게 된 거예요.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저희가 인식을 해 놓으면 한번 돌려 볼게요.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네. 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제 디스카운트 커브 요거를 엔터를 치시면 인제 디스카운트 커브가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필요 없으니까 요 다음 라인은 없애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제 디스카운트 커브로 우리가 인제 퀀트랩 내부에 쓰기 위한 디스카운트 커브를 인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디스카운트 커브. 네. 예. 이제 디스카운트 커브를 생성을 했는데요. 디스카운트 커브 생성한 게 적정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적정하게 확인되려면은 우리가 아까 입력한 df 언더바에 나와 있는 할인율이랑 이 콘트랩의 디스카운트 커브에서 나오는 할인율이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값을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커브 자체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내장 함수로 디스카운트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디스카운트 함수를 넣고 그 뒤에 특정 날짜를 넣으면 그 날짜에 할인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이후의 날짜의 할인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3년 이후의 날짜를 세팅을 하는 방법은 QL date 이렇게 해가지고 31일 8 31일 8월 31일 8월 그 다음에 2028년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합니다. QL days 쓰지 말고요. 발 days라고 우리가 지정한 평가 날짜에다가 3년이 경과된 날짜를 구하는 함수를 QL 피리어드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QL years라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3년 이후의 날짜의 할인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찍어 보시면 0.930116이 되고요. 이 값이 우리가 넣은 인풋 데이터의 3년 이후의 값이랑 똑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df 언더바에 3년 이후의 할인율이 있는 자리는 36개월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시면 동일한 값이 0.930116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인풋한 대로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디스카운트 함수 중에 QL 로그 리니어라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인풋한 값 이외의 디스카운트 요소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거를 지정하는 건데 디스카운트율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들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디스카운트율을 구할래요.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요. 뭐 대체로적으로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디스카운트율이 적정하게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거를 일드텀 스트럭처 핸들이랑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 마크다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드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이라고 쳤고요. 그리고 일드텀 스트럭처 핸들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필요한 게 일단 그 컨트롤 내부적으로 평가 일자가 언젠지를 먼저 지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평가 일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발데이스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밖에서 쓰는 평가 일자였지 콘트랩 내부에서 쓰는 평가 일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평가 일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QL 세팅 인스턴트의 evaluation date이라는 자리에 발데이스를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을 연결해 줄 건데요.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QL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이라는 함수 안에 우리가 구성한 디스카운트 커브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넣는 거는 그 다양한 형태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할인율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을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한 디스카운트 커브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시면 지금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이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상으로는 이게 포인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핸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자율이라는 건 금융시장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파라미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자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개의 자산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각각 자산에 스페시픽하게 그 매치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yield term structure를 형성을 해 놓고 이걸 인제 개별 자산에 공통적으로 쓰는 구조로 형성하기 위해서 yield term structure handle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 duration 계산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키레인 로라든지 이런 리스크 메저를 계산할 때 이게 아주 좋은 속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제 yield term structure가 형성이 됐고 인제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채권, 아주 간단한 할인 채권을 하나 평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할인 채권의 평가라고 마크다운을 하나 주고요. 그래서 일단 채권의 한번 세부 내용을 지정을 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액면가는 100 원이라고 지금 지정을 했고요. 이자율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기일은 지금부터 3년 이후에 만기가 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슈일은 현재 평가일자에 이슈가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 놓고 이런 조건을 가진 무이표 할인 채권을 한번 구성을 하기 위해서 퀀트랩의 제로 쿠폰 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세틀먼트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래가 있고 세틀이 어느 날짜에 되느냐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가 목적으로 쓸 거고 트랜잭션 목적으로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에 세틀먼트 데이트는 0이라는 값을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캘린더를 넣는 건데요. 뭐 이거를 뭐 한국 달력을 넣을 수도 있고 미국 달력을 넣을 수도 있고 유럽 달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저희는 이 할인 채권 평가를 해서 어떤 걸 해 보려고 하냐면은 이 할인 채권에서 나오는 가격이 우리가 입력한 할인율이랑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인제 특정한 캘린더를 사용하게 되면 만기일이 휴일이게 되면 그 날짜가 뒤로 밀려서 그다음이나 그다음 영업일에 실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제 약간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냥 어 뭐 달력만 사용하지 영업일이나 이런 거는 무시해라 이런 의미로 QL 널 캘린더라는 그 달력을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액면가 넣고요. 만기 넣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제 콘트랩에서의 무의표체의 객체가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본드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본드라는 이름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yield term structure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본드라는 객체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할 일이 뭐냐면은 평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법은 어떤 걸 사용할래? 이거를 이제 콘트랩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콘트랩의 그
그 평가 엔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평가 엔진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엔진은 요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QL 디스카운팅 본드 엔진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디스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형성해 놓은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엔진이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본드라는 상품에다가 이 엔진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셋 프라이싱 엔진 하면은 엔진을 연결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드 커브 텀 스트럭처 핸들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 채권의 세부 내용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법인 본드 엔진이 이 채권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엔진이 설정이 됐고 이제 가격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가격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로 쿠폰 본드 객체에다가 뒤에다가 점 찍고 클린 프라이스라고 찍으면 이 채권의 무입 지금 미수 수익이 감안 안 된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유닛 프라이스, 유닛 프라이스, 프라이스, 유닛 프라이스. 네,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93.0116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액면가를 100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93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인율은 1에 대한 할인율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점검해본 3년짜리 할인율이 0.93011633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원당 이 채권 가격은 93.01163337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할인율을 가지고 일드 텀 스트럭처를 형성했고 그 일드 텀 스트럭처를 형성을 해서 채권의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보여줬어요. 오늘 시간에서 뭐 다양한 내용들을 했었는데요. 뭐 처음 시간이니까 약간 좀 채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세부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